여러분, 서울의 심장부, 종로 5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녹두빈대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마약김밥, 그리고 좁은 통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1905년 문을 연 이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곳이자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인이 동경하는 K푸드의 성지가 된 곳, 바로 광장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화려했던 맛의 제국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발 디딜 틈 없던 시장 골목에는 이제 찬바람만 쌩쌩 불고 상인들은 개시도 못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안 지나간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0년 동안 굳건히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신뢰의 탑이 믿기지 않게도 고작 1분짜리 짧은 영상 하나에 의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 어쩌다 사기와 기만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대중은 상인들의 눈물의 위로는커녕 차가운 조소를 보내고 있는지, 그 몰락의 드라마를 아주 현미경 들여다보듯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순대 한 접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갈라버린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참혹한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15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가벼운 마음으로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가 원한 건 메뉴판에 적힌 8,000원짜리 순대 2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받아들고 계산하려는 순간 상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10,000원을 요구합니다. 어리둥절한 유튜버가 묻습니다. 메뉴판엔 8,000원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돌아온 상인의 대답.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고기랑 섞어줬잖아. 섞었잖아. 여러분,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소름 끼치는지 아십니까? 손님은 단 한 번도 섞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손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더 비싼 메뉴를 내놓은 뒤 내가 더 좋은 거 줬으니 돈을 더 내라 는 식의 강매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자 교묘한 사기 행위입니다. 이 1분짜리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200만 회를 돌파했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 영상이 기폭제가 되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피해 사례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어쩌다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시스템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최근 한 유명 여행 유튜버가 베트남 지인들을 데리고 광장시장을 찾았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15,000원짜리 모든 전을 시켰는데 나온 접시를 보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맛살 몇 개, 햄 몇 조각, 애호박 조금, 고작 10개 남짓한 1분이면 다 먹어치울 부실한 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인의 태도였습니다. 양이 너무 적다고 항의하는 손님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두 명이서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하나 더 시켜라며 당당하게 추가 주문을 강요합니다. 옆에 있던 베트남 지인이 이 돈이면 베트남에서 30만 동인데 정말 너무 비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의 정을 보여주려다 나라 망신만 톡톡히 당한 꼴이 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년 전 202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6,000원짜리 순대를 시키니 모둠으로 섞어줄게 라며 접근합니다. 손님은 한국 시장 특유의 인심인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과는 바가지 요금이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2022년에는 서비스인 척 섞어주기, 2025년에는 묻지도 않고 섞어주기. 수법이 진화한 게 아니라 더 대담해지고 뻔뻔해졌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자 상인들은 반성한다며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2년 뒤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담긴 반성이 아니라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인식 자체가 뼛속까지 박혀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위생관념은 더 처참한 수준입니다.
칼국수집에서 남이 먹다 남긴 것 같은 김가루와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면을 끓는 물에 다시 넣어 삶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토렴이 아닙니다. 음식 재사용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보고도 믿기 힘든 장면이었죠. 게다가 외국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카드를 내밀면 기기가 고장났다며 현금만 요구하는 행태는 광장시장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그토록 현금에 집착할까요? 카드 단말기를 멀쩡히 놔두고도 전원을 꺼놓거나 아예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금입니다. 광장시장의 많은 노점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도 없죠. 그들이 버는 돈은 국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검은 돈입니다. 카드를 받으면 매출이 드러나고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결국 바가지 교금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털고 탈세로 국가의 곳간까지 터는 이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불투명한 무법지대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시장 안에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한 상인의 자녀가 쓴 피 끓는 호소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매일 새벽 씀시에 일어나 물건 떼오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장사하는데 저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세금 한 푼 안 내는 노점상이 싼 값에 재료를 사서 비싸게 팔 때 정직한 상인은 세금 내고 임대료 내며 힘겹게 버팁니다. 그런데 바가지 논란이 터지니 손님은 아예 시장 자체를 외면해버립니다. 타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 법칙이 이 좁은 시장 골목에서 잔인하게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상인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대중의 분노가 왜 극에 달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인회는 문제가 된 순댓가게에 10일 영업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고작 10일입니다. 사기 행각이 들통났는데 열흘만 쉬고 다시 나와서 장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징계입니까? 아니면 휴가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변 상인들의 인터뷰였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튜버가 참 못됐다. 어리숙하게 굴어서 상인이 챙겨주려고 한 건데 그걸 몰래 찍어서 올리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보셨습니까? 난성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기친 게 잘못이 아니라 네가 그걸 폭로한 게 잘못이라는 적반하장의 논리.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이 뻔뻔한 태도야말로 대중이 광장시장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종로구청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구청을 향해 한통속이다, 직무유기다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부청은 이토록 무기력할까요? 여기에는 행정에 뼈아픈 구멍이 있습니다. 광장시장의 노점 대부분은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라 구청이 위생점검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때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인회가 내린 징계도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규칙에 불과했던 거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셀프 재판,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소래포구입니다. 꽃게다리를 잘라 팔고 저울을 속이고 물치기를 하다가 걸려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곳. 그들도 논란이 터질 때마다 광장에 모여 큰절 사과를 올리고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몇 달 뒤 가보면 또다시 바가지를 씌우고 안 살 거면 꺼지라며 손님에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소래포구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보여주기식 사과와 겉핥기식 대책으로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도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광장시장은 노점 실명제를 도입하고 QR코드로 결제를 하게 하겠다며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냉소적입니다. QR코드? 그거 찍으면 현금 이체되는 거잖아. 결국 탈세는 똑같은 거 아니야? 실명제? 이름표 달고 사기치면 그만이지. 이미 신뢰라는 자본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잃은 경제 주체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광장 시장의 몰락이 단순히 시장 하나가 망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K-드라마, K-팝에 열광하며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한국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정이 넘치고 음식이 맛있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을 안고 찾아간 광장시장에서 마주한 현실이 사기와 불친절, 비위생이라면 어떨까요? 그 배신감은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전체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하게 됩니다.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미 광장시장은 관광객 함정이다. 절대 가지 마라. 상인들이 포식자처럼 노려본다는 경고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예술가와 기업들이 쌓아 올린 코리아 프리미엄이 단돈 몇천 원을 더 벌어보려는 일부 상인들의 탐욕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장시장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100년의 역사? 전통? 그런 건 소비자의 신뢰가 있을 때나 빛나는 훈장입니다. 소비자가 등을 돌린 시장에 남는 건 팔이 날리는 자판과 텅 빈 골목뿐입니다. 상인들은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고객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행정당국 역시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이 판치고 탈세가 관행이 된 곳을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범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광장시장은 이 치욕스러운 오명을 씻고 다시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장터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래포구처럼 믿고 거르는 반면교사의 대명사로 남게 될까요? 분명한 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며 한 번 떠난 발길을 되돌리는 건 처음 오게 만드는 것보다 수백 배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광장시장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과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세상이 바뀝니다.